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주사파 얘기. 네. 남 얘기. 아니야, 이건 물어보셨어요. 물어봐서 알려드리는 주사파 얘기. 물어봐서 알려주는 주사파 얘기. 네. 아날람 60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3부는 한 편의 시를 낭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것은 NL의 경전이죠. 이건 근데 NL의 경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약간 운동권 문화가 그래도 어쨌든 대학생의 주류였던 시절에 일종의 그 대학생 품성론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필수 교양. 필수 교양, 뭐 대학생 품성 이런 대학생이 참된 그런 거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시는 시예요. 네. 이 시는 홍치산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썼고요. 제목은 바보 과대표.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1학년에 바보 과대표가 한 명 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밍맹몽 007빵 무얼 하더라도 진짠지 가짠지 얕은 맨날 걸려 얻어맞으며 해에 웃고 벌주 발칵발칵 마시며 배꼽 두들겨 뽕짝 걸판지게 뽑아내는 천하의 바보가 있다. 항상 그 바보 곁에 사람들이 드글거리고 그 수첩에는 120명 동기 이름 모두 적혀있다. 누구누구와 언제 만났고 누구의 고민은 무엇이고 누구와는 아직 얘기 못 해보았느니 멋있는 식구 하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잔뜩 쓰여있다. 수업 안 들어오는 애들 리포트 알려주고 시험 때는 소스, 자료, 제비 벌레 물듯 물어와 논아주고 역사 연구반이니 사회과학반이니 소수의 의식을 위한 것보다 바둑반이니 농구반이니 그런 모임을 만들어 120명 모두를 함께 고민으로 자기과 소모임에 참여시켰다. 일기장에는 자신의 참된 삶의 문제, 누구보다 겸허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개인의 안락에는 추호의 타협이 없었으며 항상 5시간 수면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제했고 서재에는 항일 무투사가 손때 묻어 간직되어 있었다. 한일 무장 투쟁사. 그날 자기과 친구들에게 아직 이르다며 분대에 있으라 하고 아스팔트 하이바에 우리 선배 전투조들 떨고 있을 때 익살스런 춤 간다 간다 뿅 간다 신명나게 두려움 누구려주고 전투대장의 진격의 나팔 우렁차게 울리니 그는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정확하게 꽃병을 꽂았다. 화염병이죠. 네. 드디어 놈들이 사나운 이빨 으르렁거리며 덤벼들 때 한 친구 전사는 미끄러지고 모두 안타까이 돌아섰을 때 그 바보 전사는 바보처럼 의연히 달려나갔다.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 조그맣게 바보 이야기가 실렸다. 고대에서 2명이 화염병으로 잡혀오고 100명이나 친구들이 성북서 항의 방문을 했다고. 바보를 풀어달라고 울부짖었다고. 총학생 회장님이 잡혀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교문과 식당에서는 바보의 바보 같은 친구들을 누구나 만났다. 그들 손에는 당국 큐대가 아니라 볼펜이 아니라 오락실 운전대도 아닌 규탄 성명서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 학생의 날 가투 전투조 사전 모임에서 한 1학년 학우의 결의 발표가 나의 심장을 쳤다. 나는 바보의 다른 과 친구입니다. 투쟁하란 말은 없었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짱돌 한 번 던진 적이 없지만 바보를 잡아간 놈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비록 제가 잡혀간다 하여도. 이거 포레스트 검프 묘사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좀 소름 돋아요. 그래? 네. 난 포레스트 검프 내용이 이거잖아. 럼! 스탑! 근데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걔 베트남전 가서도 다시 가서 그렇죠. 길 젓고 오고. 아마 이게 내가 운동을 했었다면 내가 운동권이었다면 이 소름이 아니고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걸 들으니까 좀 소름 돋아요. 이게 아니야 그때도 안 그랬을 거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좀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이게 그때도 이게 좋은 말인 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사람 때라는 건 알겠는데 나는 제일 처음부터 좀 무서워요. 왜요? 수첩에 이름 다 있는 거 오케이. 과대표니까 그럴 수 있지. 과대표니까. 근데 누구랑 언제 만났고 누구랑 아직 말을 안 해봤고 무슨 간첩이야 이런 걸 왜 이게 적어놔. 바로 말하는 그거죠. 친해져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친해져라. 근데 그게 일일이 기록한다는 게 무서워 난. 근데 또 그때는 또 이제 그 약간 요즘에 아싸라는 표현이 있지만 아싸라는 표현이 없던 시절에 실제로 그 표현이 없던 시절에도 아싸처럼 되는 친구들이 대학교에는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챙기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자의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타의로 해서 보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운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쟤한테 잘 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뭉쳐 있어요. 맞아요. 그 둘 다 중간에 또 진실이에요. 무서웠던 게 5시간은 꼭 자라고. 사람이 5시간만 자고 어떻게 살아요. 8시간도 아니고. 이것이 NL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상적 인간론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주 부지런하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주체 사상이 아니죠. 당연히. 네. 이게 뭐 주체 사상이야. 물론 이 바보 과대표라고 하는 시 안에서의 주인공은 항일 무투사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하나 항일 무투사의 저자는 김일성이죠. 네. 네. 어쨌든 항일 무투사 내용은 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루어 짐작할 뿐. 그렇죠. 그럼 이 시는 이 시를 읽고 이런 시에 나오는 이 바보 과대표처럼 우리 되자. 우리 학생의 이상적 인간론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1학년생들은 항일 무투사에서 한 번 덜컥 걸리겠죠. 네. 아 그래도 이건 김일성이 쓴 건데. 그런데 다른 부분은 괜찮잖아. 그러면 쟤와 나는 책 읽는 취향이 다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벌써 지금까지 어제부터 지금까지 많이 넘어왔죠. 뭔가를 좀 많이 넘겼죠. 이런 식으로 걸리는 되는 부분을. 겁니다. 그럼 아직 그래도 주사파는 아니야. 어떻게 주사파가 돼? 주사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는 이 책을 쓰신 분에 따르면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는가? 관료입니다. 관료. 관료. 그리고 학생회는 다름 아닌 관료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뇌당한 바보들도 아니고요.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무슨 민족 반역자, 국가 반역자 악당도 아니고요. 관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료는 관료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사파가 되는지도 웃기지만 주사파가 어떻게 관료가 되는지도 이상하잖아. 네. 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보과대표를 읽으며 겨울방학이 옵니다. 바보과대표가 이상적인 인간형이란 말이야. 겨울방학 때 이 운동 인자로 분류된 학생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잡지 않게 한다 그래요. 해외여행이랄지 이런 거가 되겠죠. 그때는 뭐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갈 때 아니니까 아니면 아예 뭐 집에 못 내려가게 한다든지 이런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 걸 막는다든지 우리 뭐 하자 돈 안 들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겨울방학 때 주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보과대표 이상적 인간론 나왔죠. 네. 그 주체라는 게 니네들 말이야 주체 사상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주체적으로 사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의지 중심, 하면 된다는 정신 중심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돼 얘들아. 의지의 승리. 말 자체는 좋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결국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야. 얘들아. 그 최종 단계에 다다른 영웅이 한 명쯤은 있겠지? 초인. 시크릿. 얘들아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의지나 그 실행력 그리고 그 실행을 해서 갖고 오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최고조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1, 2, 3, 4등은 나눠지잖아 얘들아. 그럼 1등이 누군지 나오잖아. 누가 봐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어쩔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름에 일자도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 사람 이름이 1등이라서. 그 사람이 김일성인데 이렇게 김일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수류탄 메이커. 축지법도 쓰시는 분. 전 세계에는 수류탄이 그분에 의해서 솔방울 숫자만큼 있습니다. 네. 오병이어도 아니고 이건 뭐. 이렇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중요해지고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점점 망각되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계속해서 덜컥거린 걸 스킵하게 만들어가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죠. 북한에 이런 말이 있죠.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한총련에는 중앙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 중앙은 어딘가요? 중앙, 한총련 중앙. 그 위에 수뇌부. 의장님과 네. 의장님을 위시한. 그러면은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할 수 없는데 김일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명을 위한다면 대의를 위한다면 지금 조개 줍는 일 자잘한 거 그게 아니라 혁명을 위한 전시 상태 비상 상태 근데 그러면 그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나는 노력을 해야 돼. 너는 그런 인간이야? 나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이미 무엇을 보다는 나는 어떻게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거죠. 일단 내가 일단 그게 돼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런 인간이 되나. 일단 내가 노력을 하는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무엇을 이고 뭐고가 있는 거지. 여기 왜가 빠져요. 그러니까 노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되자. 5시간만 자고.
그래서 쳇바퀴만 인정받자가 돌리는. 되는 거예요. 그죠. 쳇바퀴를 왜 돌리는지 모르고 그래서 돌리고만 있는. 일단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김일성에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래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아니 뭐 부천보 전투도 하고 그렇죠. 자기 국가도 세웠잖아. 개인으로서 대단하긴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뭐 그렇게 말한다면 뭐 이게 참. 아 뭐 그러면 뭐. 그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는 방공을 배우면서 컸잖아요. 포스터도 그리고 뭐 하고 상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웅변도 하고 이물을 빼는 게 이런 식으로 서서히 빼가는군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주사파는 아닙니다. 주사파가 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군요. 이제 수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령론. 이것은 김일성 수령님의 수령이죠. 네. 수령론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말 좀 심화 학습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주식으로 100억 벌기류의 책을 써요. 네. 그럼 100억 번 줄 알고 사람들이 사. 그걸로 진짜 돈 벌어. 그러니까 이게 순환 논증의 폰지 사기 같은 그런 이게 성공법인데. 시크릿. 약간 비슷해. 수령론이란 게 뭐냐면 자 하면 돼. 의지를 가지고 하면 돼. 대표님 말한 쳇바퀴 하면 되는데 여기 그 증거가 있어. 하면 되는 증거가. 김일성이란 분이 있잖아. 이게 수령론이에요.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께서는 김일성의 어록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죠, 여러분. 네. 네. 이건 자본주의 서적이잖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이거. 대동소이하다. 자, 왜냐하면 한다는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 하면 된다는 의지,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다 뻔한 말이고 뻔한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박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이게 뭐 부정적인 가치도 아니고 네. 그 자체는 좋은 거죠. 네. 워터 이즈 웻. 그런데 바꿔 말하면 별게 아니란 얘기죠. 아. 안에 들어간 얘기는. 근데 주체사랑에는 또 매력도 있어요. 자본과 권력 없이도 하면 된다. 김일성은 했잖아. 김일성 소련이 도와줬지. 그러니까 권력은 있었잖아, 사실. 자본도 그랬지만. 그거는 주사파 사관에는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아직 물들어 있구나. 이게 이틀 만에 날 주사파로 바꿔준다더니 쉽지 않네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제 그 레벨업 어제 광탈했잖아요. 광탈했죠. 우리는 이미 탈락. 여름방학 전에 이미 광탈했지. 네. 20-30년 만에 다시 해보려니 이게 안 되네. 어찌됐든 김일성은 일제와의 싸움, 미제와의 싸움을 해냈지 않냐는 거지. 여기서 김일성을 영도자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면 드디어 주사파가 되는 겁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영도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나의 영을 이끌어주시는 분. 근데 재밌게도 주사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선배들이 접근을 시작하진 않는데요. 네. 주사파는 결국 후배가 정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인간적으로 잘 대해준대요. 이게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긴 했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잘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PD들은 좀 쌀쌀 맞거든. 민주주의가 그래. PD는 어떤 타입이냐면 형,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 걔랑 너랑 같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가요. 뭐 호칭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냉정한 새끼. 여기 이제 요 단계에서 약간 스킵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의 문제에서 이들이 제일 공을 들이는 게 제 느낌에는 논리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치환을 시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리의 단계로 성경을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믿음의 단계로 치환하면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 뭐냐면 종교라는 게 결국 나를 다 던지는 거죠. 믿는다. 이게 뭔가 오류를 찾으려 하지 않고 믿어버린다 전적으로. 성경은 무오류니까요. 그런 류의 단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 김일성이 어떤 행각을 두고 논리적으로 뭐 그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김일성이 그렇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연장선에서 그 사람의 투쟁의 연장선에서 싸우고 있는 단계고 우린 그 와중에 너는 속고 있었거든. 왜냐면 우리 말이 진짜니까 우리 말을 믿어야 한다로 얘기하지 이 말에 오류가 있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왜? 넌 지금 저쪽 말을 믿었었다 이거야. 살아오면서 잘하면서 미 군부와 국정원과 군부 독재가 조작해낸 어떤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선택해라. 선택해. 이게 진짜 사실이야. 빨갛냐 파랗냐. 이걸 넌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갈 거냐 논리로 갈 거냐. 자 논리로 가면 동의할 수가 없죠. 당연히 동의할 수 그럼 없지. 이제 수령론 단계에서 보통 MT에서 진행이 되는데 수령론은 겨울방학 동의를 못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거나 네.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그래도 선배들은 좋고 한편이니까 자 NL은 NL이지만 나는 비주사 NL이야 라고 해서 이제 승진 거부지. 네. 말하자면 자발적 하사관 같은 거예요. 군대로 치면. 준이 같은 사람이 그쵸?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논리를 버리고 빨간 약 파란 약에서 미끼를 선택하잖아요. 미끼를 선택하면 이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로 탄생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암만 그래도 정말 주사파가 된다고? 살짝 우린 거부 약간 이렇게 바로 이해는 안 되잖아. 논리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그 격변이잖아요. 그쵸. 한 개인에게. 여기서는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일단 레벨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활유가 있어요 여기에. 단순히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의 스위치가 딸깍 켜지나요. 그렇잖아.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통선대도 선발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레벨업 끝나잖아. 이때쯤 되면 1년이 지났죠. 네. 신입생 입장에서 1년 가까이 지났죠. 1년 가까이 숨가쁘게 따라왔잖아. 계속 레벨업 해가면서. 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레벨업 과정이 끝나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이죠. 1년 동안 숨가쁘게 이 사람들 내가 지금 새로 대학에 들어와서 맺어본 인간관계의 전부예요. 세계란 말이야. 이 틈바구니에서만 있었는데. 근데 만약 이 레벨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네. 이 사람들과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안녕. 일단 그럼 넌 그렇게 해. 난 또 우리 또 겨울방학 지나고 OT 해야지. 신입생 또 받아야지. 우린 또 바빠. 가야 돼라고 할 때 알잖아요. 거기서 왜 중간에 난 여기서 남겠어요가 이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용기 있게 하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따라갈 거예요. 이거를 하기가. 저는 여기 스테이지가 끝입니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게 특히나 한국 학생이 그게 쉬울까? 그렇지. 나를 제외한 이 사람들은 다 앞으로 다시 더 가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건 논리와 믿음 이전에 어떤 인간관계와 내가 속한 세계와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네네.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법 문건, 북한 서적이죠. 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학교에서 발견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때 어른들이 야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주사파 빨갱이들은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그러잖아. 김일성이 그 콩알로 총탄 만들고 술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고 적혀있는 책을 정말 읽는다? 그러길래 나 어른들 무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드나? 그치. 그런데 그 책이 딱 봤는데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고 써져 있어. 진짜로. 그쵸, 그렇게 써 있어? 네. 난 이게 옛날 우리 에피소드에 말한 형 그거 뭐예요 했을 때 넌 어려워서 몰라도 돼라는 바로 그 책이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책의 수준이 어렵잖아.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거. 어려워. 어렵잖아.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사파,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장 이런 수준이 초등학생용이야. 거기서 나는 어떤 그 바위처럼 율동에 약간 연장선상. 묘한 공통점을 또 느꼈어요. 어쨌든 자 이걸 읽는다는 거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는 이런 아이템 이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잖아. 이거 비급이잖아. 맞아. 소강호에 나오는 그거 같은 거. 그러니까 비급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급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급을 받았다. 거기까지 가서. 비급 자체를 내가 접했다는 거. 그리고 비급을 전수받을 자로 간택되었다. 이거 굉장히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죠. 내부자가 정말 된 거잖아요.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니라면 1학년들은 주사파가 될수록 권력 가까이 올라선다는 사실은 알게 돼요. 네, 맞아요. 내가 이 안에 있는 한. 내가 NL 안에 있는 한 더 빨개질수록 더 주사파를 더 믿고 목청을 높일수록 김일성 수령님을 차량할수록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는 권력과 사상의 관계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뿌듯함. 그리고 거기까지 온 거잖아. 쟁취. 내가 지금 쟁취해냈고 예를 들어 내가 좀 동기들보다 좀 더 높은 하이 레벨에 와 있다라는 거. 그렇지. 오렌지족 새끼. 이런 느낌? 이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 안 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죠. 그렇죠.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주사파는 아니에요. 비주사 NL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사파는 문턱을 눈꾹 감고 넘는 사람들이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LPDR론을 배워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무장시키는 거죠. 자, 그럼 최소한의 이론 무장도 됐어요. 이제 갓 주사파가 됐어요. 이제 신생 주사파들은 2학년이 돼요. 아, 이게 RPG 게임의 직업 선택이 드디어 된 거군요. 그렇네요. 용사가 되었습니다. 네. 2학년이 1년의 돼서 과정을 거쳐. 이제는 1년 전에 자기처럼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신입생 OT가 시작되고 네. 운동 인자의 재생산에 내가 이제는 이제. 자기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굉장히 재미난 풍경들이 생겨난다 그래요. 선배들이 달라져요 갑자기. 어떻게 달라져요? 그 좋던 NL 선배들, 잘 대해주던 NL 선배들이 이제 좀 무서워져.
이제 한 조직이 됐기 때문에 운동권 선배들은 말하는 게 명령조가 돼. 관료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해. 잘 못하면 야 너 일로 와봐. 똑바로 못해? 이런 말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도 그전까진 선배들이 쩔쩔매면서 말을 빙빙 돌렸다고 이제 문제 제기하면 닥치라 그러는 거지. 야 시끄러. 왜? 이제는 좋은 선배가 아니야. 상사지. 그렇죠. 관료제 이제 내가 관료제 편입됐잖아. 시스템 들어왔잖아요. 이제 1학년 때 겪었던 일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대략 평사원 정도 되겠죠? 네. 인턴이나? 신생 주사파들은. 그러면 우리 1년간의 과정을 다 얘기했잖아 어제부터. 네. 운동 일어나 학습할 시간, 논쟁할 시간 없어요. 그야말로 행사, 달력식 투쟁이라고 하는 행사, 투쟁 여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력식 투쟁이란 건 자 A 행사 끝나면 B 행사로 넘어가고 다다다다다 있는 다다다다 거죠. 해서 1년 일정을 소화해야 되지. 이게 투쟁이 아니라 업무야. 그렇지. 분기별로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바빠. 심지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론은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을 배운대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던가. 이거야말로 주사를 부리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건 그냥 패시브 스킬 아니야?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기.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투쟁 노선이 승리를 위한 노선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왜 싸우고 있냐. 그것은 패배주의적 의식이다. 네가 지금 젖어 있다. 그런 패배주의적 의식으로 문제 제기를 규정하기 이런 스킬들을 배우는 거예요. 대표님 치따로. 몸살이 쳐진다. 야,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정신승리법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제기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좀 정신이 쳐내야 없기 때문에. 되는데. 아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일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쳐내야 되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뭘. 그치. 그리고 2학년 때 주사파가 되면 네. 이미 운동권이 됐잖아요. 네.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하지 않으면 고립돼요. 편입했으니까. 이제 민간인도 아니야. 네. 근데 조직에 충성하지 않으면 약간 그 운동부로 치면 고등학교 운동부로 치면 운동 못해서 떨거지된 그런 거 있잖아. 농구인데 농구에 재능 없는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럴 수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90년대 버전의 아싸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다 보면 주어진 투쟁 과제를 계속 완수만 하는 거야.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완수하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민간이 아니다라는 흔히 말하는 네. 이게 여기서 아까 그 선을 넘을 때 요것도 작용을 해요. 선을 넘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한번 1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주사파가 되고 진짜 운동권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흔히 말하면 90년대로 치면 경찰에서도 요주의 인물의 그 인물 리스트로 올라가는 거죠. 그 집단에 어쨌든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전까지 선배들 따라다녔어요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 이제는 주체적인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거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딱 갈리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드디어 나는 혼모노가 되었다. 라는 것처럼 그치. 약간 뿌듯한 무언가로 맞아. 느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약간 내가 한 사람 몫을 하는구나 이걸로. 그렇죠.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갈등되고 좀 무서운 데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은 형식적이에요. 자, 이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자의 경험담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약간 편집해서 줄이긴 했습니다. 일정 학번 이상이 되면 교내 강의실 등을 빌려 정기적으로 정세 토론을 합니다. 당시의 토론 쟁점은 북미 관계였는데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NL 내부의 토론 분위기는 늘 똑같습니다. 사회자가 발제를 하고 나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정말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럼 사회자가 답답해하다가 몇몇 사람들을 찍어서 발언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말 다들 판에 박은 듯이 적절한 발제였고 역시 지도부에서 옳은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정리를 하고 토론을 끝냅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웬 시간 낭비인가 싶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문건을 읽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사회자가 발언할 사람을 찾았지만 역시나 다들 조용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무 얘기도 없겠다 싶어서 제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현실인식이다.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현실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후의 분석과 대책들도 당연히 잘못될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사회자가 제 동기 하나를 찍어서 이 질문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투철한 친구였습니다. 사상적으로 투철한 친구? 그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정해진 대답을 읊었습니다. 군사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전력과 정신 전력을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법칙이다. 이건 무슨 만화 마법사 만화잖아요.
그리고 그중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정신전력이다. 올바른 지도와 사상으로 무장한 인민군의 정신전력이 제국주의 군대인 미군의 그것보다 월등한 것은 자명하다. 란치크네트처럼 도난 좀 파업한다 이거지. 우리는 아닌데. 그러므로 북한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대답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모두의 침묵이었습니다. 정말 다들 무표정했습니다. 동의가 되어서 그런 건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모습들.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뭐 싸우면은 북한이 전력이 우세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 얘기를 하고 있어. 정신력 얘기해. 아니 근데 굶어가는데 무슨 정신력이 있어. 체력이 안 되는데. 정신력. 모르겠어. 어쨌든 미국보다 센 거죠, 북한이. 네. 옛날에 일본도 미국보다 셌는데 져줬잖아. 이건 뭐? 네, 지금 역사책을 통째로 지금 잘못 읽었나? 그러게요.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쪽을 북한을 공격할 때 북한은 자급자족도 안 되고 지금 다 굶고 인민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사이버 하면은 또 다 거기서 한 거래 해킹은. 대체 그러면 안 굶고 어디선가 해킹하는 인재들만 모으고 있다는 건데 난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정신력이 만화 같은 마법력의 만화 같은 그런 거면 말이 되지. 그런 게 전세를 그러니까요.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 마법이 원래. 마력이 지니고 있으면. 마법도 아니고 그냥 물리력인데. 이해가 안 가. 제국주의 군대인 미군은 네. 아주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죠. 항공모함 한 척이 한 국가에 웬만한 국가에 여기서 웬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강국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전체 전력과 맞먹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군의 정신력이 약할 거라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와? 나 지금 순간 깨달음이 왔다. 뭐요? 이 말에서 지금 다들 무표정하고 침묵했다 그러잖아. 네. 사실 나도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무표정과 침묵을 솔직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듣지도 않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거 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정신력은 입금해서 온다고. 그럼 미군이 정신력이 없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 순환 논란 그 정신력보다 더 강하다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미군은 생각해 보면 미제 썩은 단물을 먹으면서 침묵 할 말이 없지. 막 지금 서로 지금 봐주 여기 지금. 자 그럼 북한이 미국을 이긴다. 북한이 미국을 이기는 셈 치고 넘어가죠. 네. 우리는. 그렇죠. 네. 미국을 이기는. 선배님들이 그러시다잖아요. 자 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 슬슬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고학번이 되죠. 선배 운동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뉴비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배 운동가들은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군대 문제가 이제 또 두 번째 기로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유야무야 또 이게 약간 또 현자 타임머 군대에서 네. 뭐 그런 친구들인데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상위로 올라가는 운동가가 된다는 건 군대도 좀 뒤로 미루고 이거 되게 큰 문제잖아요.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좀 뭐 아무래도 이 일을 계속 참여하고 가는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용사 1레벨이 되자마자 이 씬을 떠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간신히 됐는데. 갑옷은 마련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래서 딱 군면제를 받을 만큼의 사상범죄 있죠. 네. 를 저지르고 감옥에 짧게 갔다 오는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하거든요. 그 잡히는 과정부터 이렇게 굉장히 잘 설계를 해가지고 그 군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가서 별 달고 오면 나름 훈장이죠 투사로서의. 그거를 되게 잘 짜줘요. 엘리트 이제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후배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가야 하죠. 선배 그렇죠. 운동가가 됐으니까. 네. 바보과 대표처럼. 그러면 내부에서는 선민의식을 또 유지하죠. 우리말이 다 옳아야 되잖아. 그 정신적으로 피로해지죠. 지금 할 말이 없어지고 우리 있어. 어제부터 피곤했는데 이제서 피곤해지다니. 대단한 정신력이다. 집안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데모하는 걸 싫어하니까. 잠깐만. 그럼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밖에서는 예를 들어 헤헤헤 필독 나랑 술 한잔 할래 헤헤헤 안으로는 선민우 씨 필독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에네르도 아닌 것이. 헤헤헤 필독 술 한잔 할래 필독 예, 대표님 그 느낌이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쯤 되면 믿음의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모르는 저 녀석이 끌어주고 싶은데 안 된 거야. 우리 이제 그 맥락이에요. 지하철에서 포교하시는 그 분들 생각하면
그렇죠. 그분들 다 진심이잖아요. 그분들 진짜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홍 작가님의 이 말이 제일 나의 가슴에 와닿네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렇게 되나? 근데 이해가 하니까 이해가 그러게요. 됐어요. 저도 이해가 갔어요. 훌륭하십니다. 제가요? 그러지 마세요. 김일성을 믿지 않다니 안 됐어. 이렇게. 자, 선배 운동가들은 집안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연애를 잘 못하죠. 의외의 곳에서 변수가 나오네. 연애 못하고 몸에서 냄새나는 옷 못 입는 운동하는 남자 선배들 이미지 굉장히 전형적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거나 저러거나 고학번이 되면 NL은 정치인이 됩니다. 자, 선거는 온갖 마타도어를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되죠. 그럼요. 돈줄도 거기 있는데. 학생 회비가 그 얼마인데 이게. 상대 정파의 운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건데 말이죠.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운동을 전개해.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 뭐 하기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회의 지도체제 하에 그걸 끌어옵니다. 뭐를 이쪽으로 되는군요. 요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과 이 감정체계가 또 뭐하는 놈들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처음으로 감정을 표출했던 게 그 광우병 사태 당시에 촛불 시위였죠. 자발적으로 나온 촛불에 어쨌든 이걸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려고 흔히 막 요즘으로 한 비하한 언어인 꼬안 측에서 어쨌든 무대도 만들고 뭐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 쪽으로 좀 더 모으려고 했는데 그때 시민들과 반발했어. 그래서 작년 촛불 집회를 보면 그 어쨌든 간에 이런 쪽 사람들이 굉장히 그 행사를 서포트하는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이제 그 2007년 촛불 집회에서 부딪혔던 경험이 가장 크거든요. 이게 대학생 때는 그냥 애들이 조직력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우리 뭐 여성들의 뭐 몸을 해봐요 하는데 잘 모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운동하고 대자본 이렇게 붙이고 어느새 산하 조직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어느새. 그리고 어느새 내 자리는 없어져 있고 그 우리가 상부에서 내려온 이렇게 사람들이 돼 있고 그렇게 돼요. 시작은 우리가 하는데 저기서 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삼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들이 주도해야 자기 학생회 임기 내에 업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것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한다는 순수한 뜻도 있어요. 그게 다 그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죠. 자, 업적 얘기 나왔습니다. 업적이란 대체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업적이란 건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상부에 보고하는 게 업적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분들 뭐 할 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잘 이제 바로 이해 갈 것 같아요. 보도블록. 뭐 그런 거나 어디 뭐 심고 이렇게 화단 조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투쟁해야 되죠. 투쟁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죠. 여기까진 맞죠. 그럼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없는 투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수준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꽉꽉 채워서 나중에는 정해진 빡빡한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달력식 투쟁의 본질이에요. 다른 생각 못하게.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를 통과한 운동 인자부터 한총련 의장님까지 피라미드로 구성된 관료식 조직에서 이 모든 단위가 말이죠. 자신의 윗선에 일을 잘 해냈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아래를 쪼는 거예요. 진짜 월급 안 받는 회사네요. 그 와중에 살아남고 승진하고 전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행 학습을 압축적으로 하고 졸업을 하죠, 이 사람들은. 한국 그렇죠. 사회에. 한국 조직 문화에서 승승장구합니다. 현재 대기업 임원진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정치 투쟁에서 살아남고 그 자리까지 간 사람 중에 주사파의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우스울까. 다시 들어가서 이걸 또 시작하는데 얼마나 우스울까. 이건 뭐 진짜 아프리카에 간 호랑이지 뭐.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대기업에서 서로 만날 때 같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인데 학교가 다르면 뭐 고대 출신, 연대 출신, 서울대 출신 그러면 또 이제 또 뭐 합종 연행이 있는 게 그렇겠네요. 장난 아니었겠죠. 라인이 또 뭐 생겨서. 피도 눈물도 다른 거지. 게다가 한총련도 서총련, 서울총련, 그다음에 경기 동부, 경인총련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NL이 내부의 민주적 문화를 막 북살하고 무비판적인 운명 공동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잖아.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90년대까지야 경찰 병력의 습격을 받고 동지가 다쳐. 네. 심지어 죽어나가요. 그렇죠. 그럼 외부의 적에 맞서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최루탄 맞고 혹은 고문당하고 학생들이 죽잖아요. 그럼 시체 강탈이라 그래서 왜 경찰들이 시체를 막 뺏어간 다음에 유족들한테 안 돌려주고 조작한단 말이야. 화장해버리고 뭐. 맞아요. 묻어버리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 시체 강탈을 막는다라고 해서 그 시체를 지키는 거야, 학교에서. 고인의 주검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서는 군대식이죠. 단결, 효율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관성으로 남으면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왔고 DJ 국민의 정부까지 왔는데도 경직성은 남아서 조직은 관성에 그대로 의해서 있으니까. 조직은 그대로 조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사라지고 조직의 보위만 남는 거예요. 네. 의장님 소, 회장님 결사옹이 뭐 이런 구호가 남거든요. 회장님 결사옹이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인지는 며느리도 모르는데 회장님은 결사옹이 해야 돼. 며느리가 없잖아. 이걸 해봤던 사람들이 대기업 들어가서 대기업 총수 비서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 전설이 있죠. 도시 전설이 있어요. 도시 전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뭐 한두 번에 뭐 최소 사례가 있기는 있겠죠. 내가 회장님이라도 얘들 데려올 것 같아. 유능해 진짜. 네. 한번 이거다 싶을 때 실행력이라는 게 다른 애들이 사회에서 겪은 것보다 경험치를 이미 그 대학교 굉장히 많이 때 쌓아놓고 나가다 보니까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경험치 그리고 약간 어떤 뭐랄까 그 목표를 위해서 투철하게 뛰어들어가는 그 맹렬함 있잖아. 그런 것까지 굉장히 나를 목표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기업의 회장님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능력치를. 골고루 능력치를 쌓아서. 네. 자, 그러면 집단 제일주의가 생깁니다. 이때쯤 오면 이제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운동권 학생들이 실망해서도 안 돼. PD들에게 공격받아서도 그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 같은 상부 조직이 되면 이제 학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내부에 문제를 덮죠. 바깥에 안 나가도록. 대표적인 게 성추문. 성추문 많죠. 그다음에 네. 돈 문제. 그렇죠. 왜 성추문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래도 남자 선배들이 많고 그때까지 이제 남아 있으려면 남자 선배들이 많고 또 남자 선배들 군대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고학번 선배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성추문이 많냐. 여자 후배 입장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내가 몇 개월 전까지 고3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운동권 여자애가 돼 있어. 자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던 남자들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 오빠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권위가 생겨요. 그 권위와 이 여자애는 자기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럼 이게 권력과 권위의 불균형 상태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성추행, 성폭력 이거는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의 방점이 아니고 권력의 방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착각을 많이들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그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여성이 네. 낮은 그 위계에 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냥함 네. 혹은 뭐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순응하는 태도가 그러면 나에게 순응한다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린라이트인가? 많죠. 그린라이트인가? 아니야 이것들아. 예를 들어 내일 시체 강타를 막기 위해서 오늘 밤 그 장례식장에서 같이 밤샐 사람 같이 갈래 시옷? 네 이러잖아. 네 선배님. 얘 나 좋아하는구나. 센파이라고 해 센파이. 하이 센파이. 그게 학교마다 달라. 어디서는 형 오빠라고 하지 않고 선배라고 부르는 거를 거리감이 느껴지면 싫어하는 학교가 있고 어디서는 형, 누나, 오빠 이렇게 하는 거를 싸가지 없다고 하는 학교. 그래서 선배, 후배로 부르게 하는 경우. 내 동기 형 이렇게. 그리고 어떤 데는 하시는 데는 그랬죠. 어떤 데는 형이라고. 모든 성별을 다 퉁쳐서 형이야. 무조건. 진짜 386 분들 중에 이렇게 동기로 이렇게 아니 CC를 결혼하잖아요. 1500끼리 지금도 선배라고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 50이 넘으셨는데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들었던 게 저희 과는 선후배끼리 형, 누나, 오빠, 동생이거든요. 근데 서울예대 저기 극작관과 친구들은 선배라고 부르더라고. 자기는 오히려 반대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형, 누나, 오빠 그랬다가 어디서 끼부려 먹어.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끼부린 사람 됐어. 뭔가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끼리 부린 거라니. 이렇게 쉽다니. 근데 우리는 주로 그러면 거리감 느껴지고 왠지 지금 내외하는 것 같고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렵다 어려워. 네. 제가 운동권 씬 내에서 이런 뭐 성추문 같은 문제가 터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내부 고발, 배신 행위죠. 배신행위죠. 외부의 개입도 금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관찰한 거예요. 학생의 고위 간부가 어린 운동권 여자 그 학생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부 고발과 외부의 개입을 금기시하지. 네. 그러면 내부 고발은 뭡니까? 그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나 이런 나쁜 일 당했어요. 대자보 쑥 이런 거죠. 외부의 개입은 부르주아 공권력이라고 말하는 경찰차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걸 다 덮으려면 논리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 당한 여자도 그 걔도 문제가 있었네 이런 식인 거예요. 피해자에게 이유가 있다. 왜 밤에 내가 가자고 했는데 왜 가? 여자애가. 지키려며 장례식장. 난 물어봤을 뿐이지. 자 이걸 같은 논리로 뒤집은 게 여성운동권이에요. 학교 내. 내부 고발이 금기라는 거는 그만큼 크리티컬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금기겠지. 따라서 여성운동권이 생각하기에 다른 정파에서 남성 성희롱 가해자를
저한테 나쁜 짓 했어요라고 제가 가슴 만졌어요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하면 엄청난 정치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정치적 무기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무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도 운동권에서는 상상 불가능한 거니까 부르주아 공권력입니다. 경찰이 무고죄를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남자 입장에서. 그래, 지금 여러분 아마 상상 들으시는 특히 저희보다 어리신 분들 상상하는데 진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이 터졌는데 경찰한테 간다는 건 되게 모양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뭐 치고 경찰 뭐 어쩌고 하다가 그잖아. 우리끼리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니까 도와주세요 경찰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경찰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러면 경찰의 수사력과 법리를 전공한 검사의 논리력이 없으면 대자보에서 내가 저 여자를 강간했다는데 그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엉엉 울면서 대자보를 쓰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그 아니라고 지목당한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뭐라고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싸우면서 한국 사회의 적폐를 닮은 게 운동권이에요. 네. 그리고 운동권의 남성 중심적인 이 조직 문화 있죠. 네. 그리고 조직제일주의. 권위주의 문화. 이거와 싸우면서 그들의 술수와 공작을 똑같이 다 배우는 게 여성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다 이제 드래곤 카피가 간 거예요. 진짜 슬프다. 슬픈 거지. 근데 사실 왜냐면 호소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권력과 공기관, 정부라는 걸 불신한단 말이에요. 멀리하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한국 영화에서 갖고 있는 공통된 정서들이란 말이에요. 왜 올드보이 오대수는 경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드라마 보면 왜 경찰을 안 가? 사적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공기관에 간다? 세계관에 없는 얘기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건 다른 세계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양 빠지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 이 정도로 치열합니다. 어떻게 치열하냐면 시호님이 여성 총학생회 회장이에요. 네. 그리고 총녀? 여총이라고 하죠. 네, 여총. 그리고 대표님이 총녀였는데 왜 조금씩 달라 왜? 대표님이 총학생회 간부라 이거예요. 시호님이 딱 오더니 시호님은 PD야. 네. 시호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대표님 얼굴 따기를 날리는 거야. 이동규, 너 나한테. 왜? 왜냐하면 도대체 후배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맞은 거야 지금? 그렇죠. 후배 관리를 못했잖아. 갑자기 억울하네. 후배 관리를 못했잖아. 그렇지. 나도 대변인 온 거잖아. 우리 여학생 여하고 하나가 그쪽 바로 당신 직계 남자애한테 성폭행 당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냐. 가서 증거를 봐라. 증거가 뭐지 가면 대자보야. 억울해요? 경찰서 갈까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 친구라는 분과 잠정 가해자와 술을 사줄 거야. NL이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된 거니 하면은 이게 억울한 거야 이 남자애가. 근데 섹스를 하긴 했어. 섹스를 하긴 했는데 뭐 그냥 애가 나빠서가 아니라 순진해서 우격다짐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왕왕 있잖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자를 잘 안아서 안 다치게 하면서 눕히는 법을 몰라서 흥분하고 자기도 성적으로 흥분해서 어디 모서리 같은 데 친 거야. 여자애가. 그러면은 이게 멍이 든 거야.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진짜 사진으로 찍어서 근데 사진으로 찍혀서 옛날에 아날로그 사진으로 찍혀서 대자보에 붙어 있잖아요. 되게 흉측해 보여요. 플래시 터트려가지고. 일부러 플래시 터트려 찍어. 낮에 찍어도.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서로가 왜 남녀 관계라는 건 오케이와 결제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결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자기야 지금부터 키스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만질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눈치와 통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치와 통박이 없는 조금 이제 연애 약간 초보자들인 경우가 연애 불능자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도 연애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그거 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이런 사단이 나는 경우 중엔 실제로 정말 나쁜 놈도 있고 어린 학생인 맞아. 경우는 주로 어떠냐 바로 그런 그 통박이 서로가 안 맞을 때. 안 맞아. 안 맞았는데 남자애는 그냥 눈 맞아서 하루 자는 줄 알았는데 여자애는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은 나는 키스까지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남자는 왜 달아올라서 하면서 밀어붙여서 그러다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섹스를 뭐 처음 하거나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프기만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섹스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당한 것 같은데 뭘 당한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 여총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총에 그럼 시호님이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섭해서 끌어들인단 말이야. 왜?
정치적으로 이용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예로 든 얘는 데이트 강간의 소지가 너무 많은 얘야. 금방 한 말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치성만 남기자고. 네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청취자분들도 정치성만 남겨서 정치성만 들어주세요. 남기는 거야? 네. 그 대표님은 걔랑 술을 마셔보니까 걔가 엉엉 울면서 얘기를 다 들어봤어. 새벽까지 술을 마셔보니까 얘가 억울해. 그 남자로서 난 솔직히 얘 편이야. 근데 그리고 내 후배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대표님이 얘한테 너무 잘해준 거야. 내가? 그런 셈 치는 거죠. 왠지 믿을 수가 없는데. 야, 아무개야 너 형 믿지? 이러면서 군대 다녀와라. 야, 진짜. 야. 네가 가라 하와이. 군대를 보내요. 이거 무슨 조직폭력배들이 근데 네가 이번에 한번 빵 한번 갔다 와라 뭐 이거 같잖아. 군대 갔다 와라 그러면 고마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이 정도로 타겟이 돼서 걸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지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군대 문제가 평소에 고민이에요. 지금이 기회다. 나 군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근데 가긴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다고 말하면 선배들 눈치 보이니까. 눈치 보이고 내가 당장 그 자리가 비면 어떡하나. 그럼 보통 선배들은 이렇게 말을 해준다 그래요. 가라. 대신 그때 좋게 보내주는 게 NL의 스킬이래요. 가라. 대신 네가 가기 전까지 인수인계할 사람 한 명만 네가 운동인자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흔쾌히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얘는 언제 군대 가나 이러고 있는데 대자보에 이름이 걸리고 자기가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쳐다봐.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엄청나지 그거. 군대 가라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형 제가 군대로 도망가도 되겠어요. 왜요? 사실은 치우는 건데 네가 가라 하와인데. 뒷일은 우리가 맡아주마 이렇게 들리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군대 보내. 휴학시켜서. 그러면은 어떻게 협상하냐면 결국 협상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시호님이 이제 그 말은 안 하는 거야. 우리 1,000만 원 배정해 주세요. 학생 회비. 그 말을 안 하는데 1,000만 원이 비어서 저희가 이거 준비를 못 했는데 잠깐만요. 1,000만 원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퉁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퉁치면 대저보가 사라집니다. 대저보가 사라지고 어느새 진짜? 진짜 그렇게 해? 그렇게 합니다. 저도 놀라워요 이 얘기. 대저보가 사라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저보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새 그 두 학생은 서로 화해한 게 됩니다. 그 1,000만 원은 그 여학생한테 가나요? 총회로 가죠. 총료로 가는 거. 총료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총료가 받는 몫이 더 늘어나는 거죠. 1,000만 원어치. 여총으로 가는 거죠. 여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하구가 시호님이 보호했던 여하구가 그 모든 과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여하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되죠. 시호님은 인사를 하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돌이 굴러가는구나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알아서 상처받고 휴학을 하든지 뭐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갑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한 번 먹은 거죠. 한 번 당했잖아. 내가? 설계 당했잖아요. 그렇구나. 공사 설계 한 번 당했잖아. 후배를 군대에 한 번 잃었잖아. 내가 일단 후배한테 잘해줬다는 거지. 그러면 대표님은 내색을 하지 않고 2년 3년을 참아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왜냐면 시호님은 맞들렸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그때 녹취를 하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녹취를 해가지고 시호님을 총료에서 실각시키고 시호님을 졸업시키겠지. 여총에서 실각시킨 후에. 근데 이게 특히 성 쪽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그래봤자 어려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 경험과 연애에서 섹스로 이어가는 그 단계의 라인을 알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정치적 올바른 교육만이 돼 있어요. 이것은 데이트 강간이고. 근데 사실 알지만 경험과 실제가 수반되지 않은 의미의 그 이론과 지식이라는 게 나중에 사후 조립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아까 같이 약간 이거 데이트 강간 당했나? 그러니까 먼저 프레임이 들어있으니까 실제적인 예들이 막 있으니까. 당시에 90년대에는 외려 그런 프레임은 별로 없지 않아요? 데이트 강간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메갈리아를 통해서 작년 메갈리아를 통해서 뭐 트위터나 페북 이렇게 SNS에 던진 그 데이트 강간이 뭐냐는 논리 있잖아요. 이게 90년대 캠퍼스 안에 있던 저는 이미 그거의 반복이에요. 작년에 왜 메갈리아 그 일이 있고 트위터에서 여러 여성분들이 그거에 감화되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발생한 예전에 이미 거죠. 있었던 언어까지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게 억울하신 분도 있고 그게 혹은 너무 과하게 프레임을 적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이게 알지만 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은 좀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섬세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잖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잘못해서 만약 왜 이게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수사 권한이 있으면 2차 가해일 수 여지가
여지가 있더라도 이것은 권력의 공권력이 어쨌든 담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나마 좀 위임을 할 수 있는데 네.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게 총학생회장이 있겠어요. 뭐 총영학생회장이 있겠어요. 선배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건 실례죠.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는 거죠. 너 진짜 걔랑 잤어? 뭐 어떻게 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그걸 누가 물어봅니까? 그러면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겨진 것은 어떤 프레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엔 진짜 나쁜 놈이 성폭력한 것도 있고 뭐 혼재돼 버리는 거죠. 어설픈 그 사람들이 어설픈 연애 관계에서 네, 벌어진 정말, 비극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정말 나쁜 게 정말 나쁜 진짜 성폭력범 있죠. 네. 정말 그 여자 후배 강간하는 운동권 남자 선배는 보통 이런데 희생제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권력자란 얘기거든. 그 권력자는 타겟에서 제외돼요. 애매한 사람이 쉬운 먹잇감이 아니거든. 그렇지. 자, 광고 듣고 오죠.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집단 제일주의까지 얘기했죠. 네. 내부의 문제를 덮는 내부 고발의 문제를 금기시하고 덮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사파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용사의 길은 왜 이렇게 먼단 말인가. 지난하다 지난해. 왜냐하면 수령론이라고 하는 것에 어제 말했던 그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믿어서 끄덕이기가 쉬운 일이겠냐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 그걸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수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수령론이란 게 조금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수령은 인민의 지지와 당원의 선택으로 올라간 자리이므로 무조건 옳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요 논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말장난. 이 말장난 논리까지도. 그런데 그게 왜 김일성이어만 하는가. 그치. 그리고 그 왜 하필 다음 지도자가 하필 그의 아들인. 왜 세습하는가. 세습된 김정일이어만 하는가.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주사파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을 우상화한 저작물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전에 이렇게 세습했을 때 많이 또 이렇게 일탈해서 나온 분들 많았지 않나요? 김일성까지는 오케이인데 김정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또 꽤 나왔어요. 그때 여기 또 이제 그 균열이 생겨서 그때 또 꽤 이탈자들이 네.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자, 운동가에서 신도가 되면 이제 주사파가 드디어 완전히 됐는데 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 있겠죠.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일성, 김정일을. 그런데 그 믿음의 자기 정당화, 자기 기만의 과정이 없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그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믿기로 하는 과정.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가 뿌렸던 떡밥이 관료다. 주사파는 관료 조직이다라고 했잖아. 네.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에 갔다 오고 대남 선전 방송 원고 문건 입수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비급이잖아.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네. 이거는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권력의 지표가 돼요. 그렇죠. 그 자체가. 결국 피라미드형 조직은 상명하복이에요. 일방적인 하향식 명령 하달 체계란 말이야. 네. 그러면 필수적으로 아래 위는 정해져 있어야만 하죠. 그러면 아래 위가 정해져 있어야만 하면 누가 위고 아래인지를 구분하는 지표는 있어야 되잖아. 적어도 북한 정권은 누가 권력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죠. 권력에 더 가까이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종교 집단, 그 팬덤 정치, 그리고 팬덤들, 아이돌 네. 팬덤에 다 정확하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아이돌 혹은 아이돌 기획사 직접 접선하죠. 매니저와 그리고 아이돌도 알아요. 네. 아, 제가 회장이구나. 팬클럽 안녕, 회장이구나. 이렇게. 안녕. 거기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권력이죠. 비급이죠. 그럼요. 그래서 매니저랑 하루에 전화하고. 통화하는 사이, 이 사이가 궁극의 레벨업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주사파들 사이에서는 북한 갔다 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임수경 선배님처럼. 아, 네, 선배님이란다. 선배님 맞잖아요. 맞긴 맞아요. 같은 캠퍼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그게 최고 레벨업인 거예요. 가까이 가는. 그러면 가까이 가는 그 거리 있죠. 그 권력의 그 핵심의 정수. 그치. 그 거리를 얼마나 좁히냐가 중요한 권력 싸움이 돼버리면 정작 그 내용은 사실은 뭔가 책을 봐도 아는데 그 책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 안이 다 빈 껍데기라도 껍데기가 있어도 비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이 더 이상 그렇게 코어가 되는 순간
음악이 중요하지가 않아지는 그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꽂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의 작은 불만보다는 큰 외부의 어떤 적이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식의 가치 판단이 계속되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줄 것 같아 라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나 잘 모르겠잖아. 예를 들어 후배가 개겨. 어떤 이동규라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개겼어. 위에서 해줄 것만 같은. 이런 후배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응 매뉴얼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식인 위로.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그 매뉴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하고 뭐 저런 애들 어떻게 하고 뭐 PD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뽑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점 관료학과 생각 없이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그렇죠. 그것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총련 의장님이 교황이면 그죠? 네. 그죠? 북한의 김씨 정권은 신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디에 걸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형, 선배, 회장님, 의장님, 지도자, 절대자, 메시아, 수령님.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는데 몇 개가. 이 중에 뒤에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정도령, 미륵불, 재림예수. 이 중에 스파이가 있어. 이 중에 스파이도 되게 많은데 다 비슷한 로직이에요. 궁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궁예의 정권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예보다 더 심한 게 21세기에 있어. 아까 북한에 가는 게 정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임수경 씨는 용서의 검을 받아온 거네. 아니 그거는 신한테서 직접. 아이돌로 치면 북한에 가서 만나서 연단을 섰잖아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이. 그건 뭐냐 하면 아이돌이랑 같이 무대에 서서 춤추는 거예요. 반열에 올려준 거죠. 그거는 단순히 팬이 아니에요. 아이돌 2군 정도 되는 거야. 이제 같은 레벨이야 이미. 아이돌의 동생 뭐 이런 거 있잖아. 팬이 아니야 팬이. 내부자지. 그러니 그녀도 추앙받았죠. 그럼. 그녀 자체가 추앙받았죠. 단순히 팬인데 팬의 최고봉이다 정도의 그 느낌은 아닌 거예요. 주사파가 운동권 내 헤게모니 장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전부가 비결이에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의 유지와 승리가 당면 과제로 남죠. 네. 그러니까 왜 이겨야 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기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기고 나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다음에도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 쳇바퀴 돌씩 계속 가야 되니까. 모든 논리는 자잘한 문제는 대의를 위해 덮자가 되죠. 그런데 정작 그 대의 가까이 가보면 어찌된 일인지 그게 주체사상이야. 근데 그때쯤 돼 있을 때는 더 물러날 수가 없어.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가. 난 관료잖아요. 이 상태에서 결국 혁명의 문턱이란 걸 넘어야 돼. 내가 주사파 혁명가가 되느냐, 완전히 주사파 그 주체이스트가 되느냐 마느냐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때쯤 되면 지금 나이가 한 50이 돼서도 네. 진심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혁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본인의 뇌 속에 어떤 기능 하나를 고의적으로 꺼버린 사람들이에요. 뇌이징.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체이징이라고 불러야겠다 이거. 그러게요. 맞네. 주체이징이네. 자 이제 슬슬 운동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운동권의 몰락은 곧 주사파의 몰락이기도 하죠. 네. 먼저 1996년 연세대 사태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에는 걸프전이 있고 한국에는 연세대 사태가 있습니다. 둘 다 TV로 생중계되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이걸 생중계로 이 폭력을 받는데 1996년 연세대 사태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경찰 측의 잘못이니 뭐니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전 국민이 비운동권 한국인들이 네. 절대 다수죠. 대학을 벗어나 보면 정작 비운동권이 대부분이에요. 네. 운동권을 싫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이것도 이연타를 맞게 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났죠. 네. 예, 이게 이석시 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한양대에서 한총련 출범식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해에는 한총련 출범식을 한양대에서 했던 네. 해인 거죠. 떠들썩했을 거 아니야. 학생들도 많고. 근데 이제 주변을 그냥 걸어가던 이석 씨라고 하는 선반 기능공이 있었어요. 네. 뭐 고향이 이제 전남 해남이었어요. 올라와서 이제 가난하게 자취생활하면서 선반 기능공이었는데 학생들이 어슬렁거리니까 뿌락치로 오인한 거예요. 뿌락치는 뭡니까? 경찰이 끈악플이죠. 심어놓은 간첩이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실직고 하려면서 너 뿌락치 맞지? 라고 하면서 고문을 했어요. 고문의 내용이 이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침낭으로 몸을 감싼 다음에 그 침낭에 물을 뿌려. 그 다음에 경찰봉으로. 이 경찰봉은 정경들하고 싸우면서 노획한 거지. 96년에. 경찰봉으로 구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의식을 잃어가니까 최루탄 가루를 코에 넣는 등의 그 잔혹한 고문을 하게 되거든요. 고문을 9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죽어가니까 의식을 잃어가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네. 이러다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이때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총련 2인자입니다. 넘버 2? 의장님 밑에. 네. 뭐라 그랬냐.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인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미 글렀다 이제. 인륜을 생각 안 하는데. 내 말이 전쟁도 인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륜을 생각하지 않은 전쟁이면 그거 전쟁광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고문을 독려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락치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프락치였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프락치였다고 치자. 그럼 고문당하고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프락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대의라는 거에 도취돼가지고 폭력에 심취 내지는 도취됐다라고 할까? 지금 매몰된 거예요. 이게 무슨 카니발이야 뭐야. 여기서 한 청년이 내놓은 성명이 그 대기업이 사고치고 내미는 해명과 비슷합니다. 한 청년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유체이탈, 제3자 화법이죠. 그렇죠. 고 이석 씨의 죽음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한 총련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석 씨는 프락치로 확인되고 조사 과정에 가격을 당한 후 잠을 자다가 죽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거 모 대기업이 내놓은 산재 관련된 얘기예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해놓고는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프락치로 확인이 돼서 조사 과정에 니들이 뭔데 조사를 해.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가격을 해. 거기서. 말도 안 되잖아 진짜. 그래서 당연히 수배령이 떨어졌죠.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명동 성당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거기가 이제 성지였죠. 그렇죠. 명동 성당에 누가 계십니까? 그때 김수환 고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계셨죠. 김수환 추기경이 니네 꺼지라 그랬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님조차. 결국은 모조리 잡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 됐던 고문 가담자 학생이 길소연이라는 당시 한양대 졸업생, 교육과 졸업생이었어요. 여학생이죠. 이유는 미인이라서. 이건 뭐 유구한 역사다. 그러니까 운동권에서는 그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성에 대한 운동권에 좀 불온한 시각 있죠. 그죠. 또 나옵니다. 운동권 내에서는 지켜줘야 될 천사가 된 거야. 이게 여성 문제도 조개가 됐는데 운동을 하는 여성도 뒤에 있는 사람, 같이 하는 동지가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예쁘건 성별이 여성이건 사람을 고문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거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구타하고 고문했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당시에 한양대 이런 데 걸려 있었던 대자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랑한다 소연아. 지켜줄게. 아이돌 내가 지켜줄게. 실제 글씨체도 대자보체가 아니고 아이돌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에서는 바로 그 미모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미모는 곧 예쁘게 생겼으니까 예쁘게 생긴 건 곧 곱게 자란 거죠. 느낌 고생 안 자체가. 해봤다. 전형적인 여혐 그 루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복하게 자란 대학생이 사회정의를 핑계로 재미로 운동하다가 네. 고향 해남에서 혈혈단신 올라와서 어렵게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를, 고졸 노동자를 때려 죽였죠. 때려 고문하다 죽였잖아요. 고문하다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꼭 여혐을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거의 자동 너무 이렇게 완성이잖아. 너무 극명하게 더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동 입력되는 서사죠. 사실 이 이분이 가난한- 혼자 한 것도 아닌데. 가난한 노동자가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길소연 이분은 이런 양가적인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요. 결국은 뭐 이제 길소연이라고 하는 이제 한양대 졸업생 바로 이분하고 권순욱이라고 하는 당시에 건국대 농화학과에 네. 있었던 분이 똑같이 이제 가장 크게 폭력을 저질렀다 그래서 7년 형식을 받아요. 근데 그 권순욱 씨면은 그 팟캐스트 진행하는 권순욱 기자와 동일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신기하네. 어쨌든 이때 일은 굉장히 큰 일이어가지고 네. 뉴스와 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진짜로. 주사파 얘기와 함께 그냥 막 그러니까 나도 이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아까 우리 방송 초창기에 말했던 거. 네. 진짜로 그걸 믿고 실행에 옮겼다고? 정말 제정신이야? 그니까. 그럴 리가 그러니까 나 너무 드라마 같아서 진짜 난 오히려 처음에는 이 기소연 씨나 이런 분들이 했던 이 이석 씨 이 치사 사건, 네. 이 치사 사건을 난 진짜 정부에서 조작한 줄 알았어. 대학생 시기나 돼서 어떻게? 왜냐면은 너무 생각해 그 사상을 믿고 그래서 뛰어들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또 웃긴 건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는 한편 이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조작을 할까? 같은 조작을 해도 너무 조작이 너무 뭐 이렇게 단계가 너무 많아. 조작을 하려 내가 조작자면 좀 더 심플하게 했을 텐데 그치.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한복판에 있을 때 보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아마 그 당시 적어도 우리가 왜냐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운동권에서 운동하고 60혁명을 본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운동권에 대해서 아주 아이 때려 죽일 놈들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서서히 그 싸늘하게 식는 게 그 당시에 진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걸로 식고 결정적으로 시대가 변했죠. 그렇죠. 맞아. 진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그러니 인륜을 돌볼 틈이 없다. 이게 외부에 거하게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네. 전두환이라던가 97년에. 비제라던가. 근데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충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버렸어. 대통령이 북한 가죠. 북한 가서 정상회담 하잖아. 이제 임승혁 같은 사람이 정부를 대신해서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누가 너 보고 정부 대신하래. 그리고 DJ는 옛날부터 미국식 민주주의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미제 타도도 뭔가 그래지는 거야. 존재 이유가 점점 옹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존재 이유가 옹색해지는 상징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죠. 있습니다. DJ가 서태지를 불러서 화기애애하게 당신은 문화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이 서태지가 사실은 서태지가 한 것도 있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이 서태지로 발현된 것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JYP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음악적인 얘기를 끊을 때쯤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따로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순간에 네. 운동권이 청년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전까지만 과거의 해도 유물이 이 순간에 네. 그냥 과거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90년대 운동권들의 가장 큰 건 이제 그들도 시대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서서히 운동권에게 온정적인 시각이 걷어진다는 거. 그래서 고립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이 책의 저자도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민중가요 얘기했잖아요. 네. 즉 민중가요는 뭐냐면 민중가요와 그 당시 가요는 대중가요가 유행가였어요. 네. 즉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냥 흥청망청 애들이 부르는 유행가야. 어른들이 듣는 유행가. 그리고 민중가요가 진짜 의식 있는 노래인 거죠. 즉 시대의 고민과 시대 정신을 담은 건 민중가요였어요. 근데 서태지 컴백홈을 듣고 집 나간 애들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건 서태지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는 민중가요를 듣는 사람들 일부가 아니라 전 세대를 폭발을 시켰다고. 교실 이대야. 뭐 바래를 꿈꾸며. 네. 심지어 바래를 꿈꾸며 진짜로 이 애널들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던 통일의 그니까. 거대한 그림인데 이 가장 주류의 가장 센터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한 거야. 그것도 심지어 이 사람 작사 작곡자잖아. 그치. 자기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서태지를 인정하든가 서태지가 유행가라고 쳐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래 해야 돼? 버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행가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시대 정신의 어떤 그 기운이 세대가 바뀌었고 젊은 학생들 10대, 20대 네.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 그리고 그들의 고민 그들이 실제하는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들 내부의 고민들 있잖아요. 가출이라든가 교실 이데아에서 사람들도 나왔던. 이제 조개를 죽게 됐다. 그것들이 폭발됐다는 거. 조개들이 막 난 넘쳐나는 거야 시대에. 너무 쌓아두니까. 꼬막을 싣고 갔던 트럭이 엎어진 거야 지금. 고속도로가 꼬막판이야 지금. 트럭 몇 대가 엎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지금 저 꼬막차를 피해서 지금 질주해서 통일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중에 나도 내려서 저 꼬막을 주워 주든가 아니면 뭘 해야 돼. 그게 서태지의 뒤돌아서 거기 가든지 아니 거기 있던지 그쵸. 그냥. 그게 이 서태지와 특히나 이 김대중 대통령이 네. 당신 문화 대통령 한 이 지점이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제는 뭐 민간 총학 전성 시대죠. 네. 2000년대 들어서 운동은 내부 동력을 잃죠. 비운동권 학생들도 이제 운동권이 싫어. 귀찮은 거예요. 맨날 뭐 반미 시대가 오는데 반미야. 그러니까. 자, 올게 온 거죠. 바로 비운동권 출신이 대학교 총학생회장직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버리는 거죠. 네. 언젠가부터. 그런데 적어도 운동권은 진정성은 있었잖아. 주체 사상도 진짜로 믿은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의는 인정하자고요. 맞아요. 뭐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운동권 학생에는 그 가치가 틀렸든 옳았든 가치가 없어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진 않죠. 그래서 학생회 간부들, 이 사람들은 학생회 회장은 네. 관료 조직의 독재자에서 독재적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명박이 돼요. 얘네들이. 그렇죠. 사익 추구. 사익 추구. 해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학생회장 하면은 졸업할 때 기본이 중형 승용차 한 대라고 하죠. 저희 때는 그때는 아파트 값 쌌잖아요. 집 한 채 한다 그랬어요. 진짜? 지방은 집이 싸잖아. 여러분들 대학교에 이게 굉장히 횡행하는 일인데 대학교에 아이돌들 축제 가잖아요. 그 축제 무대 가설하죠. 그거 업자들이 와서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돈이죠. 원래 설치비가 한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계약하고 학생회장한테 1,000만 원 주면 백마진? 백마진 맞아. 그런 서로 1,000만 원씩 이익이죠. 저는 심지어 예전에 학생회비가 있잖아요. 수억이 되는 학생회비를 들고 튄 학생회장이 있다. 아 진짜? 이게 이런 겁니다. 주사파가 그간 해먹은 비자금은 조직을 위한다는 정당화는 가능했죠.
그 자기 정당화도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몰락한 운동권이 물려준 학생의 틀은 해먹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시스템은 그대로니까. 시스템 그대로 물려준 거야. 비운동권이 학생회장 맡으면서 그 전행이 더 심해졌어요. 지금 더 나빠졌어요. 게다가 그게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에 걸쳐 그 깨우친 시스템 운영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비운동권이니까 그 운영력은 세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력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희생정신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몇 간부는 휴학하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력이 없으니까 한 대충 OT하고 뭐 축제 한번 돌리더니 그럼 이제 사람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힘드니까. 네. 시험도 봐야 돼요. 요즘 특히나 왜 학생들 자기 스펙 관리 되게 열심히 하니까 네.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처럼 뒷돈도 챙겨야 되고.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휴학까지 하는 그런 류의 서포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때 솔직히 말하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글러먹었다는 거죠. 사람을 갈아 넣어야지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땐 사람들이 갈아줬다고. 근데 그 시스템은 그대로인 채로 비운동권이. 그 시스템이 주는 꿀은 다 빠는데 그 시스템의 조건이 꿀 빠는 조건이 갈려 나가는 거잖아. 그건 또 싫어. 그건 또 싫고 그 운영 능력도 없고 요령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치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럼 뭐냐면 학생회가 어쨌든 주도했던 그 대학교 일종의 복지 같은 거 뭐 학생들이 뭘 했던 뭐 투쟁을 해주던 뭐 보호를 해주고 학생을 해주던 그런 류의 시스템은 다 사라진 채 학생의 그 적폐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 다 만인에 대한 이명박. 그러니까 모든 학생회가 이명박스러워요 지금. 많은 대학교 학생회가 그냥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그죠? 해먹기 위해서 학생회장이 되는 그런 지금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관이 명관이라 그러죠. 네. 자, 지금 운동권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뭐 이번에 문재인 내각에 뭐 주사파 출신이 포함됐다고 말이 좀 있던데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때 주사파였다? 이번 방송 듣고 나니까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그리고 그랬던 과거를 지금도 그러면 문제겠지만 그랬던 과거를 우리가 산업화 세대한테 했듯이 386 세대한테 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젊어서 어렸고요. 네. 약간의 명예욕과 약간의 진정성과 진짜로 조국을 위하는 마음과 허세와 그 사이 모든 것이 겹쳐져서 거기서 약간의 그 아까 절마다 고비마다 조금씩 다른 선택을 했던 것들이 뭉쳐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떤 종교단체거나 어떤 아이돌 팬덤이거나 혹은 어떤 정치 팬덤에서 동일하게 목격된 현상이고 이걸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류의 시스템이 항상 그걸 검증해주는 그걸 메타적으로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항상 부재하죠. 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은 언제든지 광기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 광기를 막아주는 사상적이든 모든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석시 치사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정치권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 연세대 사태와 이석시 사건이 그 학생운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차가움, 돌아서게 된 시대를 반영했다면 그 통진당 그 경선 비리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무력 충돌 같은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경기 동부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전형적으로 시대 정신을 못 따라잡고 그대로 그냥 나이만 먹어버렸다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그래서 그냥 그들도 시대에 쓸려나가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흥망성쇠를 또 에픽사가처럼 다루게 됐습니다. 한 주. 드디어 주사파를 했네요. 우리는 뭐만 하면 흥망성쇠, 명멸 이런 거. 근데 한국이 다이나믹한 게 확실히 우리 로마 하면 몇백 년 얘기잖아. 몇십 년 얘기인데 엄청 많아. 네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네요. 역시 압축 성장한 나라다. 예, 여기까지 하죠.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